네, 그러면 일단은 사회 문화 8 해가지고 문단 정리부터 좀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사회 지문 8 해가지고 지문 정리를 좀 먼저 해보면 사회 8 심의와 공문조사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1문단에서 지금 핵심적으로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집합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방식, 구성원들이 투표와 심의, 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투표라는 거는 선거를 통해서, 이제, 내가 이거에 대한 찬성, 반대, 이런 거를 투표용지에 표시를 하는 거죠. 이제, 자, 그래서, 투표는 이제 주권을 행사하는 수단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투표가 문제는 뭐냐면 다수결을 위한 투표가 구성원의 선호로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라는 이 투표의 한계가 있다는 거죠. 한계가 있어서. 그래서 결국은, 집합의 결정적인 의사결정의 뭐냐. 그 심의의 집합적 의사결정의 중요한 수단을 강조한다. 그래서 이거를 한계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심의를 제시를 하는 거죠. 제시하는 거다. 이렇게 상관관계 되는 거고요. 그럼 심의라는 건 뭐냐라고 했더니 어떤 안건에 대한 일을 논의해서 결정하는 논의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자세히 조사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결정을 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 게고요. 근데 이제 크게 성찰적인 거랑 집합적 심의 이렇게 두 가지. 그러니까 성찰적 의미를 지닌 내적 심의랑 집합적 의미를 지닌 외적 심의 이 둘로 나눌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어떤 그 사안에 대한 심사숙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내적 심의가 집단의 경우로 확장이 되면 그거를 이제 우리가 외적 심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민주주의와 관련된 심의는 외적, 집합적 심의를 뜻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심의 민주주의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심의 민주주의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심의라는 게 집합적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심의 민주주의. 그럼 왜 기여한다고 보느냐? 그럼 결국은 왜 그러냐? 정보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나은 판단을 하게 되는데 심의라는 건 정보를 모으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정보를 모으는 과정에서 합리적 의사결정을 도달하는 가능성을 높인다. 그래서 포인트는 왜 집합적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는지 그 이유를 따라가면 되는 거거든요. 이뿐만 아니라 시민은 개인의 판단 능력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해주고, 그지? 그 다음에 극복할 수 있게 해준다. 여기 2번. 그럼 투표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개인의 판단은 어떤 한계를 가질 수 있다. 이런 추론적인 생각을 또 끄집어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이 상상력과 추리력이 동원되고 서로 입장이 다양하게 공유되면서 의사결정의 합리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 자, 그 다음에 이게 세 번째 이유가 되는 거고요. 자, 익명성의 기초로 해요. 투표는. 누가 이런 투표를 했는지 몰라. 근데 시민은 각자의 관점을 공개해요. 그래서 공적 관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게 되죠. 그러면 투표는 어떤 결정을 하게 만드냐면 사적인 거지. 왜냐하면 공개하지 않으니까. 투표가. 오히려 시민은 여기 보시면 공개를 하기 때문에 공적인 관점에서의 결정을 하게끔 이끌어낸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그래서 수능 비용을 최소화해요. 이제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유 4 공적관념의 의사결정을 가지고 온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요게 수능 비용을 최소화시켜. 수능 비용. 그냥 비용이 아니라. 그럼 수능 비용이라는 건 뭐냐면 법규나 질서 제도 이런 것들을 정착시키는 데 필요한 시간이나 노력들을 가리켜. 근데 이제 이게 정당성이 높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얻은 심의의 결과를 조금 더 쉽게 받아들이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좋은 게 보편화되지 못해요. 왜냐하면
사회 규모. 그러니까 사회 구성원들이 너무 많은 거죠. 이런 구성원들이 동시에 참여하는 시민은 불가능하다라는 한계점이죠. 자, 그러면 이거를 양립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그래서 이 양립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임스 피키신이 공론조사라는 것을 제시를 합니다. 공론조사. 그러면서 양립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은 합리적 무시. 그러니까 그 공론조사를 진행을 하는 건데, 자, 이 공론조사 핵심 뭐냐면 자신의 지식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사람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정보를 얻으려고 하지 않아요. 자, 이런 걸 합리적 무지라고 하거든요. 자, 이 합리적 무지 있는 사람들에게 의사결정을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거지. 무용, 쓸데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제외시키고, 이런 사람들을 제외시키고, 이 사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정보를 모을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심의를 거치면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할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그 합리적 보시면 전혀 알지 못하는데도 알고 있는 것처럼 답을 한 사람, 자신의 입맛에 맞는 정보를 취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답은 무시해도 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굳이 심의 과정에 넣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제시하는 공론조사의 과정, 뭐 이런 것들을 볼 건데, 그럼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투표와 심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은 1문단 하지 말고요. 아니요, 여기 투표와 심의 차이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표를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여기 투표, 그리고 얘는 심의,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자, 투표는 일단 첫 번째, 선거를 통해서, 선거를 하거나, 가부를 논할 때, 투표 용지, 의사를 표시한 거야. 그러면 시민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어떤 안건이나, 일을 자세히 조사, 논의해서 결정을 하는 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줄칸 추가적으로 정리를 하면.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투표 결과가 있어요. 투표 결과. 투표 결과가 공개되지 않아요. 미공개입니다. 익명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적 관점에서의 선택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시민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시민은, 구성원 각자의, 그죠? 관점을 공개한다고 했고요. 그러면, 그래서 이걸 통해서 공적인 관점에 의한 의사결정을 하게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투표 결과가, 뒤에 나오긴 하는데요. 미리 좀 쓸게요. 투표 결과가 그대로 최종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투표의 결과에 따라 그냥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근데 심의의 결과가 최종 결정으로서의 효력이 없어요. 요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사결정의 지연을 가져올 수 있어요. 요런 거가 조금 공통점 차이점.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심의의 종류에 대해서 정리를 해봅시다. 심의의 종류는 첫 번째, 내적 심의라는 것이 있어요. 그럼 내적 심의는 어떤 거냐면 성찰적 의미의 심의예요. 그래서 개인의 성찰적 차원에서의 심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것을 결정하기 전에 그 사안에 대해 심사숙고합니다. 자, 그 다음에 숙고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외적 심의가 있죠.